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정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스 오토ML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이른바 AI 머신러닝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광고들도 대부분 AI라는 키워드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AI를 구현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토ML을 소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오토ML이 어떻게 AI 머신러닝에 대한 경험을 쉽게 시작하게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토ML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AI Enhanced Analytics라고 부르는 세스 오토ML, 그리고 그 오토ML을 이용한 모델링에 대한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ML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오토ML을 이야기하려면 AI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스크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데이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다, 무언가를 트레이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러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의 결과물로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의사결정 자체를 자동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토메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러닝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그 모형의 생명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하는 것과 오토메이션 하는 그 두 개의 프로세스 자체를 오토메이션 하는 세 번째 오토메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AI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로우 데이터로부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런 머신러닝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그런 그 후보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 트레이닝 과정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픽해서 그 모델을 우리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플로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토ML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자동화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오토ML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하이퍼 파라메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옵티미제이션 한다, 튜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그 정확도를 맥시마이즈하는 하이퍼 파라메터들의 조합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할 때도 들어가는 재료가 더 적절해야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부분, 즉 피처 러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로 딥러닝에서 NAS라고 해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딥러닝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발전한 것이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디자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를 서치해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으로 오토ML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오토ML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애널리틱스 라이프 사이클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분석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화하면 크게 데이터, 디스커버리,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DB에 접속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오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는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변환, 그리고 베리어블을 선택하는, 그 다음에 모델링하는 단계까지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또 운영 시스템에 배포하고 그 모형이 잘 맞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 단계가 바로 디플로이먼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강조하는 AutoML은 피처 엔지니어링과 오토 튜닝 이 정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좀 더 손쉽게 AutoML을 통해서 이 AI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과거에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이 영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현업 사용자들이 자기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나 아니면 IT 부서에 이제 그런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요청 사항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전부 다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은 오래 걸리고 완성도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코어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AI 그 AutoML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AutoML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기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분석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선을 보시면 아래쪽에 하얀색 선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에 따른 그런 그 비즈니스적인 효익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탐색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또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로 이제 재코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분석의 비즈니스 가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지가 않다가 이제 수동으로 모델을 배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늘어나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왜 감소하냐면 모델의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AutoML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머신러닝 방법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그 투자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모델을 배포하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모형을 배포해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빨리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점점 증가하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증가되는 이유는 모델의 성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모니터링 된 결과가 만약에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또는 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다시 모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의 차이, 그 갭을 우리는 비즈니스 가치 실현의 증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트너에서 발표한 매직 쿼드런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플랫폼 그 분야인데요. 지금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겁니다. 세스가 가장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위치할수록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 원동력은 일단 세스가 8년 연속으로 리더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벤더는 세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클라우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졌고 또 오픈소스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인테그레이션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소환된 바로 AutoML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피처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모델링 이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스의 AutoML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장표인데요. 데이터, 디스커버리, 디플로이먼트 이 전 단계에서 어떻게 AI의 도움을 받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오토 프로파일링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은 물론 각 변수의 데이터의 값에 대한 세부적인 패턴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 통계량, 그리고 분포, 그 다음에 이런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패턴,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비주얼 인사이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 그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타겟이라고 부르죠. 그 타겟을 설명하는 주요한 인자들이 무엇인가, 주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그냥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변수의 중요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더 영향을 미치고 덜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중요 이벤트,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 있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조건, 또 일어나지 않는 조건,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벤트, 타겟이 1과 0일 때의 그 분포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써서 분석을 하는데, 그냥 클릭 한 방으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 단계로, 그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양한 피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세스는 단별량 관점에서의 피처 엔지니어링, 다별량 관점에서의 피처 엔지니어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별량 관점은 피처 머신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카디널리티나 첨도, 외도, 엔트로피, 질적 분산도, 결측값, 이상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종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후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그 후보들 중에 타겟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서 베리어블을 셀렉션 해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피처 추출 노드입니다. 피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 다별량을 이용해서 다별량을 통해서 변수들을 만들어서 또 다별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라든가 특이치 분해,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죠. 로버스트 PCA, 오토 엔코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피처들을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피처들, 또 로우 베리어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모델링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델링 단계로 들어갈 때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 그림처럼 이런 템플릿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급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템플릿인데, 여기 안에는 수십 개의 모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이제 돌려서 우리가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서 이런 분석가가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해야 되는, 조절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오토 튜닝 기능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도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오토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는 그 최적의 값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찾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스는 이런 라틴 하이퍼큐브 메서드나 베이지안 메서드, 그리고 그 지네틱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1시간 혹은 15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게 되면 AI가 열심히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고 분석해서 그 15분 내에 혹은 1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분석 플로우를 찾아줍니다. 아까 그 AutoML의 발전 중에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로우를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석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게 되면, 최적의 모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형의 복잡도가 낮을 때는 해석이 아주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의 그 복잡도가 점점 높아지면 사실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가장 큰 단점은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블랙박스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 해석력에 대한 지표들을 제공을 합니다. PD라든가 아이스, 라임, 샵 같은 그런 인터프리터빌리티 인덱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주 손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형을 이제 운영 시스템에 배포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스는 세스의 A-Store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이너리 파일들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바로 원클릭으로 디플로이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DevOps, MLOps, AIOps, 모델Op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모니터링, 모델 모니터링과 셀프 러닝인데요.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이 계속해서 정확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시간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모델은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임계값 이하로 그런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셀프 러닝이 발동이 돼서 모델의 어떤 정확도를 다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사용자들이 잘 코어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되려면 오픈소스 사용자들 또 세스 사용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현업 사용자분들이 좀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사용하는 그 코딩 없이 요즘에 코알못, 게알못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코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모형들은 분석 모델 개발 단계, 그리고 이런 모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형 데이터를 준비하고 탐색하고 모형을 개발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하고 그리고 나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단에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단계 그리고 액션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얼마나 잘 맞는지 모니터링하고 잘 맞지 않는다면 트레이닝, 리트레이닝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AutoML이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utoML을 이용해서 모델링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세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뱅킹이라든가 가버먼트, 헬스 앤 라이프 사이언스, 뭐 매뉴팩처링 앤 에너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리테일, 뭐 어떤 산업군을 막론하고 지금 AI의 아주 그 최정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스 같은 경우에는 AI for Good이라고 해서 AI를 이용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코비드-19 시대에 클리블랜드 클리닉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내의 어떤 그 사례입니다. 오픈소스와 AutoML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오픈소스를 이용한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었고 그 부서에서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한 2-3개월 정도의 분석 기간을 통해서 오픈소스 R을 이용해서 마케팅 모델을 이용한 마케팅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비교를 위해서 세스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프리디파인된 고급 분석 템플릿 그리고 오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최종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모델은 리프트 기준으로 36%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모델은 무려 187%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CSS 모형 부분입니다. 자,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C비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CSS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직접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C비사의 모델,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모델이었고요.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약 한 550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따로 떼어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고급 템플릿에 오토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형 같은 경우에는 KS 통계량 기준으로 약 21%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모형은 14%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CSS 모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개선 효과라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라고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utoML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한 효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데이터 과학자들만 이런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AutoML을 이용하게 된다면 현업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즉 더 많은 현업 사용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머신러닝 모델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AutoML을 이용하게 되면 분석 시간은 더 단축하게 되고요. 정확도는 오히려 더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게 워낙 쉽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특정한 영역에만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면 지금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 모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관리, 즉 모델 관리와 셀프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형을 한번 만들고 만들어진 모형을 잘 맞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형의 이런 그 정확도를 모니터링하고 또 셀프러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이런 AutoML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AI ML 플랫폼은 이런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조직 구성원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인프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AutoML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세스바이아라고 하는 저희 AutoML 플랫폼을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세스 트라이얼, 바이아 트라이얼 이렇게 구글링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화면과 같은 이런 무료 체험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이런 코롱 베니트는 저희 세스 코리아의 첫 번째 리셀러이자 골드레벨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코롱 베니트는 저희 그 AI ML 플랫폼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시각화 분석,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 분야에서도 세스와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